네, 반갑습니다. 드라이버 탭입니다. 날이 좀 더워지고 있네요. 예. 오늘은 수리 이 부분은 아니고요. 간단한 팁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요 매장 바로 근처에 있는 대학교 남학생분이 한 두세 분 정도가 몰려오셨는데 뭐 때문에 하냐면 노트북을 새로 이렇게 사셨어요. 새 노트북인데 뭐 산지 이틀밖에 안 됐다 그래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레노버 제품이었었고요. 게이밍 노트북인데 메모리하고 하드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자가로 시도를 하시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게 요즘 그 예전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리 슬롯이나 하드 슬롯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뒷판 커버에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들어있는 모델들이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사를 이렇게 풀어서 뒷판의 커버를 빼내고 이제 뭐 장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노트북들이 요즘 뭐 상당히 많죠. 예, 문제가 된 게, 그 학생이 뭐 컴퓨터를 못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예, 잘하는 학생인데, 문제가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사를 풀다가, 이 나사가 흔히 속으로 빠가 났다고 그러죠. 예, 나사가 좀 심하게 좀 빠가가 좀 났습니다. 처음에는 전화상으로 나사 좀 풀어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뭐 몇 개냐고 하니까 하나라고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뒷판 쪽에 한 네 개 정도의 나사가 머리가 다 날아간 상태였어요. 하나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드라이브로 돌려서 그래도 힘을 줘서 돌려서 뺄 정도가 됐었는데 나머지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이 상태가 너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전동 드라이브 같은 거로 돌렸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저희들이 그 수리를 하다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 그 나사를 좀 풀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사가 풀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일반적인 나사가 좀 이렇게 그 머리가 조금 올라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뭐 벤치나 이런 걸로 이제 잡고 돌리시면 되지만, 노트북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벤치를 찝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없는 구조고 구멍들도 대부분 보시면 다 작아요. 그리고 나사도 여러분들이 꺼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사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쓰는 나사들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예, 훨씬 작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잘 안 풀려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것도 용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백탭, 볼트 리무버, 뭐 또는 히다리 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흔히 말하는 그 볼트 리무버라고 불리는 이 제품들이 사이즈가 좀 굵어요. 예. 2mm 이하가 되는 제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노트북용 나사들 보시면 좀 작은 모델들은 그 볼트 머리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작은 모델도 있고요. 예, 두께도 그 힘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히다리 탭 볼트 리무버가 히다리 탭 하니까 좀 그렇네요. 예, 볼트 리무버가 굵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얇은 제품들, 일산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히다리 탭이 조금 볼트 리무버가 조금 얇은 제품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제품들도 이게 깊이가 또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가 되는데 일산 제품도 조금 작은 제품들도 보면 이 길이가 상당히 짧아요. 짧아서 이 노트북 같은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가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보통 이렇게 나사들이 머리들이 나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나사에 이렇게 나사산이라고 하죠. 이 각도가 너무 좁은 걸 가지고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 이게 딱
맞지가 않으면 이제 나사 부분들이 이제 일부가 마모가 되면서 나갑니다. 이제 그럴 때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은 뭐 비슷한 사이즈의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돌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오전에 오셨던 그 학생들처럼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아무리 돌려도 이제 전혀 안 돌아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일단 이렇게 이제 옆면에 그래도 조금 노출이 되면서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그 리무버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그라인더 있죠. 예, 그라인더로 약간 갈아내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서 많이 빼내고요. 예, 특히나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데가 이렇게 그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면 사실 조각기는 조금 쓰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좀 주의를 안 하시면 옆에 갈려버리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인두기입니다. 인두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사가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인두의 납을 잔뜩 머리 부분에 묻힙니다. 이거는 이제 보일 때의 방법입니다. 잔뜩 묻힌 다음에 드라이버 있죠. 이걸 녹이면서 드라이버를 살짝 이렇게 넣습니다. 놓고 떼버리고 나서 식힌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그래도 좀 빼기가 좀 수월한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져서 한 4, 5mm 정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안 보이는 상태들 같으면 저런 이제 인두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 백탭 같은 경우에도 그 리무버 같은 경우에도 스크류 리무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깊이가 좀 짧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들어가져요. 안 닿습니다. 안 닿아서 안 닿이거나 이렇게 닿이더라도 이쪽에 이제 플라스틱 부분과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이게 끓어버리죠. 이게 표시가 좀 나요.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거 마지막으로 정말 안 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히다리 탭 자꾸 히다리 탭이라 그러네요. 그 리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사이즈가 조금 제일 작은 게 아마 시중에 파는 게 한 2mm 정도 선일 거예요. 근데 노트북들마다 이거 나사도 또 재질이 약간씩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그 머리 면이 이렇게 조금 둥글게 돼 있죠. 둥글게 돼 있고 그 나사산이 상당히 이렇게 작게 돼 있어요. 작게 돼 있고 뭐 LG 같은 경우는 이게 동그랗게 돼서 약간 한 1mm가 좀 안 되게, 그 정도 두께로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얇은 홈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뭐 일반적인 회사들 제품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뭐 삼성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산이 상당히 좀 약해요. 이게 제일 흔하게 많이 고장이 나는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저희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드릴입니다. 드릴. 사실 원리는 그 리무버와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릴을 장착을 하고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나사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 머리가 조금 큰 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은 그 드릴로 한번 이렇게 전동은 그래도 좀 힘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맥스로 하시면 돼요. 맥스로 하신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그 나사의 머리 부분을 갈아줍니다. 갈아주시면 중간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들어가겠죠. 갈린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갈아주시면 풀려요. 천천히 움직이시면 이렇게 천천히 쓱 움직여주시면 걸리면서 이게 비트 날이 걸리면서 풀어버립니다. 방향은 항상 푸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머리도 작고 깊숙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나사입니다. 이제 그런 나사들 같은 경우에는 빼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뭐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마지막으로 쓰는 게 마찬가지로 이 드릴입니다.
드릴을 한 1.5mm에서 뭐 1mm 정도 되는 그 드릴 비트 날을 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계속 돌립니다. 푸른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시다 보면, 물론 위에서 힘을 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액장이 있다 이러면 액장 부분은 이렇게 펼쳐놓고 하셔야 되겠죠. 이거 잘못하면 액정까지 깨져 버리니까 이렇게 평평한 데다가 자판이 밑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신 다음에 이 비트를 넣고 나사머리 중심에 놓고 힘을 좀 주시면서 계속 돌립니다. 계속 돌리세요. 방향은 역시 푸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이게 안 풀릴 것 같지만 나사가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뚫고 들어가다 보면은 맨 밑에 그 나사 심이라고 그러죠. 이게 나사 이렇게 스크류가 이렇게 감겨 있는 부분 그 밑까지 이렇게 드릴이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탁 걸리면서 거기서부터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빠지는 나사도 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맡기러 오신 학생도 4개 중에서 뭐 3개는 그런대로 뭐 다른 방법으로 뺐지만 마지막 나사 하나는 뭐 머리가 거의 다 날아간 상태라서 뭐 게다가 좀 깊이가 좀 있어서 이제 이 방법으로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걸리긴 걸려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돌리면서 이게 쇠가 좀 깎이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힘도 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이렇게 포개놓고 하시면 잘못하면 액정 깨집니다. 액정 깨지니까 요렇게 키보드만 딱 보이는 쪽으로 해서 힘을 좀 주셔갖고 돌려주시면 돼요.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지만 풀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법을 거의 10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인두기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아마 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크게 표시 안 나면서 나사를 풀어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드릴 비트는 당연히 강철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반 뭐 목공용이나 뭐 이런 용도로 쓰는 비트를 쓰시면 제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강철용 비트 철물점 같은 데 가면 아마 파실 거예요. 이게 비싸지가 않아요. 뭐 한 1-2천 원 정도 하면 아마 사실 겁니다. 요거하고 한 1mm 정도 되는 거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거 제가 2가지 방법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렇게 계속 뚫는 방법, 이건 나사가 되게 작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나사머리가 조금 크고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조금 간격이 있으면 그때는 작은 걸로 먼저 구멍을 좀 뚫어 준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돌려주시면 간단하게 돌아갑니다. 주로 또 해먹는 나사들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내부에 있는 이런 이제 쿨러나 뭐 아니면 히트싱크 같은 게 달려있는 이런 나사들을 제거를 하실 때 실수를 하셔서 이렇게 대가리가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이즈가 좀 이렇게 나사산의 각도가 좀 다른 걸 이용을 하셔서 푸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뭐 그렇게 해도 만약에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뭐 조각기를 이용해서 갈아낸다든지 아니면 뭐 히다리 탭 같은 걸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 드릴 비트를 이용을 해서 뚫어 주시면 되는데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전자회로가 있는 부분, 아까 외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뭐 털어내시면 되는데 이 드릴을 이용해서 깎아낼 때가 될 때는 주변에 이렇게 쇠가루들이 많이 튑니다. 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자 소자들 사이에 이렇게 낑겨 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나사 빼려다가 보드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자석을 하나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깨끗하게 끌려 들어옵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외부 플라스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내부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조그마한 티 콘덴서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셀가루들이 이렇게 끼겨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운이 나쁘면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석이 있으시면 자석을 살짝 드릴비트 앞에다 붙여놓고 해주시면 셀가루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노트북 나사 빼기 힘들 때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참 마지막 방법 하나 또 안 가르쳐 드렸네요.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사 대가리를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조금 더 큰 드릴비트 가지고 계속 뚫다 보면 나중에는 그 대가리가 빠져버리면서, 물론 이제 심은 이렇게 박혀 있겠죠. 위에 이렇게 나사 머리가 있으면 심은 남아 있더라도 쑥 빠지게 됩니다. 이 방법까지는 사실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밑에 댓글로 더 좋은 방법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